안녕하세요. 일하는 개미TV 일김입니다. 오늘은요, 월트 디즈니 안에서도 마블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어벤져스 등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아마 영화 한 편쯤은 다 보셨겠죠? 한 편, 저는 거의 모든 시리즈를 다 봤는데, 물론 이제 뒷부분은 잘 못 봤습니다. 그 샹치 이후로는 잘 못 봤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마블 스튜디오가 최근에 만들어낸 뭐 샹치, 이터널스, 와칸다 포에버, 퀀텀 매니아 뭐 이런 것들이 망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흥행에 실패를 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나 우리 마동석 형님이 나왔던 이터널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개봉한 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마블 스튜디오에 마동석 형님이 캐스팅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모았죠.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찍은 영화는 언제 나온대? 라고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터널스가 나온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 마블 스튜디오가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그들식 표현에 의하면 마블 스튜디오 안에 빌런이 두 명이 있답니다.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이 아이작 펄머터, 그 다음에 한 분이 빅토리아 알론소인데, 그 다음에 아이작 펄머터에 대해 살펴보면요. 이분은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전 CEO고요. 이스라엘 출신 이민자고 장난감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구두쇠인데, 작가들이 쓰는 종이조차도 굉장히 아까워했고요. 자, 이분이 말씀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자, 포스트잇 뒷면을 써라. 여러분 포스트잇 뒷면 써봤습니까? 저 뒷면에 보면 이제 붙이는 끈끈이가 있잖아요. 끈끈이 밑에 쓰란 얘기인데 다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사실 포스트잇은 써서 붙인 다음에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또는 이제 내가 제 메모로 쓸 때도 있죠.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보여주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데 이 뒷면에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이 앞면을 읽고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뒷면에 있는 내용을 못 보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포스트잇 뒷면을 쓰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분이 자, 1990년대에 마블 스튜디오가 경영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때 4,700억 원의 마블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니 픽처스에 팝니다. 그리고 엑스맨의 판권을 20세기 폭스사에 팔죠. 그 다음에 헐크를 유니버셜사에 팝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돈 들여서 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이걸 팔았겠죠. 팔았는데 이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자, 소니가 $10,000에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사려고 왔어요. 왔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스파이더맨 말고도 뭐 아이언맨, 토르, 블랙팬서, 앤트맨 이렇게 있는데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2,500만 살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블은 이제 소니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싫어. 야, 아이언맨 누가 알아? 야, 블랙팬서 누가 알아? 스파이더맨이나 좀 사람들이 알지. 나 안 사갈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사갔으면 소니가 지금의 어벤져스는 소니가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 사갔어요. 안 사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2, 3, 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 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 1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미 벌었습니다. 이미 벌었고 이거 이렇게 돈을 번 거를 본 이제 펄머터가 야, 이게 이렇게 돈이 되는 거였어라는 걸 그때 깨닫죠. 깨닫고 만든 게 뭐냐면은 아이언맨입니다. 존 파브로 감독,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 그 다음에 케빈 파이기가 프로듀싱한 이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요, 지금은 다 모두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존 파브로는 무명 감독이었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망한 배우였죠. 모르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망했냐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중독에 사실은 마약에 찌들었던 삶에 살았던 분이죠. 물론 이제 지금 마약을 끊었고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신 분이긴 한데, 자, 케빈 파이기도 이 당시에만 해도 초보 PD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 PD였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월트 디즈니 2009년에 마블 스튜디오를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이제 펄머터도 행복하고 월트 디즈니도 행복하고 이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하게 끝났을 텐데, 펄머터가 이걸 매각을 한 뒤로도 계속 마블 스튜디오에 저희 간섭을 했다고 하죠. 월트 디즈니의 문화 자체가 뭔가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을 하고, 자, 네가 만들어보고 싶은 거 마음껏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만들어봐, 약간 이런 게 월트 디즈니의 문화인데, 펄버터가 계속 마블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만들 때 계속 관여를 했다고 하죠. 특히나 이제 제작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제작비를 많이 쓰냐, 좀만 좀 아껴 써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 경영진들 또 마블 스튜디오의 직원들하고도 수많은 트러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블 스튜디오가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시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빌런, 결국에는 그래서 밥 아이거 CEO가 복귀를 하면서 2022년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량의 해고를 하는데, 이때 같이 해고가 됩니다. 이때 같이 해고가 돼서 드디어 빌런 한 명이 날아가게 됐고요. 그 다음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알론소는요, 이제 앞에 물론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까먹으셨을까봐 보여드리면 이분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블 총괄 프로듀서 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총괄, 그리고 아이언맨 1 제작에 참여를 하죠. 마블의 뭔가 이게 그 창업 공신 중에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게 계속 승진을 계속 하시다가 2021년에 드디어 포스트 프로덕션의 사장이 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이 어디냐면 이제 영화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CG를 입히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사실 마블 영화에 있어서 CG를 총괄한다는 얘기는 거의 뭐 마블 영화의 저희 절반 이상을 총괄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분도 이제 계속 이 위치에 오르면서까지 계속 모든 영화에 참여를 했다고, 모든 영화에 관여를 했다고 그래요, 감독한테. 근데 이분이 감독을 관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전력 중에 하나 뭐냐면은 주로 신인 감독 위주의 캐스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블 영화가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보시면은 보통 영화 보시면 주연 누구고 감독이 누구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감독이 누구다란 광고를 하는 영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신인 감독 위주의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좋게 얘기를 하면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신인 감독을 데리고 와서, 무명 감독을 데려가서 마음껏 부려먹는 게 이제 이분의 알론소가 했던 일이고, 그리고 이분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PC주의라는 게 있었대요. 과도한 PC주의. PC주의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콘텐츠에, 특히 이제 영화에 자신의 뭔가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서 관객들이 강조하는 게 PC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어공주의 이 흑인을 캐스팅하는 게 대표적인 PC주의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 처음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는 이런 모습이죠. 백인의 이런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제 인어공주가 돼서 이렇게 펼쳐지는 스토리인데, 굳이 여기에 흑인 배우를 굳이 넣었어야 했느냐. 물론 이제 인종차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인어공주의 이미지까지 깨면서까지 굳이 다른 인종의 주인공을 발탁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마블 영화에 보면 간혹 그런 캐스팅들이 보입니다. 소수 인종 위주의 여성 위주의 이런 그 캐스팅들이 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PC주의였다고 하고요. 이걸 강요한 사람이 알론소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직장인들이랑 모두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많이 한 게 다오퍼. 야, 지금까지 만든 시 다 없고 새로 만들어. 이걸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자, 월급을 받으시는 저희 많은 우리 개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만큼 열받는 게 없죠, 사실 회사에서. 근데 이걸 많이 했다 그러고, 이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뭐냐면 블랙리스트라는 걸 작성을 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회사에서만 잘리는 게 아니고 업계 자체에서 아예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블 스튜디오가, 물론 이제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워낙에 노동 강도가 이제 높은 나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는 월트 디즈니, 마블사에서 이 CG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만 한마디 낼 수 없이 모두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알론소도 아까 펄머터가
해고될 때 같이 해고가 됩니다. 같이 해고가 돼서 드디어 이제 마블 스튜디오의 빌런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나온 첫 작품이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이게 그분 두 빌런이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들 때 그분들의 입김이 전혀 없었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든데 어쨌든 간에 빌런 두 명이 나가고 나온 대표적인 첫 작품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이 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사실 흥행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백 투 베이직. 자, 뭐냐면 우리가 히어로물을 보는 데 있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막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히어로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를 하는 건데, 최근에 마블 영화를 보면은 너무 복잡하죠. 뭐 영화 하나 보는데 뭐 물리적인 과학적 상식을 자꾸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끼리 엮여서 그 과거의 그 인물들끼리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나오는 이 영화를 볼 수 없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때를 부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도, 그 전편에서 무슨 일인지 몰랐어도 이번 영화를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래서 이제 마블 스튜디오는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으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감독의 제임스 건 감독 작품이라고 위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써 있는데 바로 이분이죠. 이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번 영화를 만드시고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마블 스튜디오의 경쟁사인 DC로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슈퍼맨과 배트맨과 이 시리즈들이 더 재밌을 거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임스 건 감독 한 분이 간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제작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작진들이 자꾸 그 빌런들이 괴롭히고 하니까 자꾸 경쟁사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큰 문제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임스 건 감독이 이번에 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블 스튜디오의 문제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마블 스튜디오가 밥 아이거 CEO가 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제 무언가 그래도 새롭게 나오는 작품들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밌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다 매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월트 디즈니 그래프입니다. 월트 디즈니 주봉인데요, 보시면 가장 비쌀 때 187달러까지 올라갔었죠. 18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91달러입니다. 그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한 주 샀습니다. 물론 한 주밖에 안 사고 너 지금 일단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뭘 그렇다고 막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해야죠. 분할 매수해야 되고, 월트 디즈니가 한 주에 아까도 보셨지만 91달러입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넘죠. 그다음에 제 자본금이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 1000만 원 정도 되는 자본금에 한 주에 10만 원 되는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뭐 거의 몰빵 투자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한 주를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더 많이 살 건데 앞으로 분할 매수 해가면서 여러분도 함께 사시는 게 어떤가 라고 해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월트 디즈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영화를 저희 컨텐츠를 보시고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매수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